네, 오늘 장은 2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종목군들 그리고 지수 어떻게 좀 마무리 대기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양시장은 1% 안팎의 하락권 마무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 전약, 후약.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더 약해지는 음봉,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FOMC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괜찮은 거 아니야? 살짝 기대를 해봤지만은 기대가 무색하게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혔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보시죠. 많이 밀립니다. 현재 낙폭이 1.42% 정도 됩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33포인트 내주면서 2365선 구간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어제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어제 27포인트 올랐죠. 오늘 30포인트 넘게 내줍니다. 어제의 상승분 모두 다 반납하고 추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로 인해서 기뻐했던 부분보다 FOMC로 인한 배신감이 더 큰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1% 가깝게 밀립니다. 0.93% 하락하면서 722.2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시 구간 안팎으로 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래 지나지 못해 결국에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좀 위안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건 어제의 상승분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가량입니다. 어제 14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 7포인트 정도, 절반 정도만 반납하며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런 개별 뉴스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창은 2차전지 관련된 업체와 부분 인수를 했다. 셀텍이죠. 셀텍 인수 소식에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소마제는 모더나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증시에서 모더나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모더나 향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소마제는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주 금산분리 이 부분 키워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공정위에서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을 고발을 했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이번 주 잠잠히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벤트 주간이다라고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위쪽으로, 오늘 장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오늘 장 아픈 하락의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변국 흐름 보겠습니다. FOMC로 인한 상처, 그 배신감은 우리 증시뿐이었을까? 일단 미국 증시 밀린 것만큼 우리 증시 하락을 했고요. 일본 증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많이 안 밀립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많이 안 밀립니다. 한중일 가운데서는 우리 쪽의 타격이 가장 큰 모습이고요. 현재 일본 증시부터 보시죠.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0.37% 하락하면서 28,051.710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그래도 종가상으로 28,000엔은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도 28,000엔 선 잘 지켜내줬었고요. 일본 증시 오전장에는 상승부를 약간 켜기도 했었는데 이내 하락으로 전환됐고 하지만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28,000엔 선은 유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0.2%가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170선 정도. 그런데 우리는 후반으로 갈수록 저점이 더 낮아졌죠. 중국 증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후장에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심천 쪽은 강보합권입니다. 오후장 상승 전환 성공하는 모습 눈길을 끕니다. 중국 내부에서 오늘 경제지표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괜찮다가 후반에 밀렸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국은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렸는데 이 부분이 경제지표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증시 산업 생산하고요. 소매 판매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개장 초에 많이 좀 밀렸었고요. 이후에는 조금씩 만회해가는 모습, 따라서 FOMC보다는 자국의 경제지표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죠. 간밤에 미국 증시 내에서도 증시가 밀려 내려가도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빠졌었는데요. 국내에서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6원 80전의 상승으로 1303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 밴드가 1297원에서 1303원 정도 6원가량의 제한적 밴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근데 환율도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네요. 그러면요,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는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면서 상승세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긴축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강했고요. 간밤 FOMC 이후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와 상반된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먼저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볼 텐데요. 네, 종가는 2,360.97포인트로 전일 종가 대비 38.28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 이내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낙폭 축소에 대한 시도가 나왔지만 2,390선에 크게 저항받으면서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후 구간 들어 2,370선에서 등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계속해서 매도 물량 커지면서 2,360포인트에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세가 연출되는데요. 그 가운데 후반부 들어 기관 쪽에서 매도폭을 뚜렷하게 키웠습니다. 기관이 4,430억 가까이 순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폭을 조금 줄이면서 523억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인 홀로 샀는데요. 개인이 4,601억 가까이 순매수세 유입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는데요. 먼저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크게 내리면서 서비스 업종 3.2%대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크게 내리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 뒤로 오늘 FNF가 연이어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오늘 14만 원 선을 무너졌습니다. 오늘 섬유유복 업종 지수 2%대 하락했고요. 그 뒤로 금융 섹터와 전기전자 섹터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다 보니 경기 방어 업종들이 조금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음식료품 업종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0.2% 가까이 지수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기계 섹터 가운데 오늘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0.1% 가까이 소폭의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막판 들어 0.01%가량의 소폭 내림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인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6만 원 선 대주면서 종가는 59,300원에서 약 2%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동일하게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82,200원으로 그래도 8만 원 선은 지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셀업체들 LG에너지솔루션 어젠 소폭 반등 하나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48만 6천원으로 2.5%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 SDI와 LG화학 동반해서 0.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 LG화학이 0.4%대 하락하면서 64만 3천원으로 소폭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동반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된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대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82만 3천원 터치하면서 하락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1.3%대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7만 9,500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총 상위주 가운데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리는 흐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가 막판에 낙폭을 계속 키우면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6만 2천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기아는 보합권 그래도 지켜줬습니다. 종가는 6만 4,100원에서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주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 물량 크게 출회됐는데요. 먼저 네이버가 5.6%대 하락하면서 18만 2,500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는 검찰 고발 관련 개별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낙폭을 계속 키웠는데요. 오늘 5.8% 가까이 하락하면서 5만 5,300원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이 부진했지만 카카오그룹주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의 개인 회사를 고발한다는 악재까지 더해졌는데요. 네, 김범수 전 의장 개인 회사인 KQ홀딩스는 수익구조상 금융업에 속해 있는데요.
네, 카카오의 지분을 10%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네,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동반해서 9%가량 하락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26,05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역시 61,100원 터치하면서 9.3%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동제약 그룹들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감기약 품귀 현상 속에서 개별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 개발했던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100만 명분을 일본 후생노동상에 추가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몇 달 전에 경구용 치료제 조코바가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에 판권 갖고 있는 일동제약 그룹주들이 한 차례 뜨거웠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이어받으면서 먼저 일동제약 쪽으로 수급이 더 몰렸습니다. 오늘 14% 이상 상승하면서 45,6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일동홀딩스 역시 강했습니다. 7.6%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87%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6.32포인트가량 내렸고요. 종가는 722.68포인트 부근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전환된 흐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73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받으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낙폭 키워왔는데요. 네, 하지만 720포인트에서 더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하락 방어 움직임 나오면서 1% 이내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종가는 72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동일하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도폭을 가장 뚜렷하게 보였고요. 기관이 390억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이어서 외국인 쪽에서 100억대의 순매도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홀로 사들였는데요. 개인 쪽에서 499억 정도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1.8% 하락하면서 65,3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장 초반에 7만 원 선 올라서면서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후반부 들어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67,300원 터치하면서 1.6%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가 장 후반부에 주식 배당 소식이 나오면서 잠깐 상승 전환되기도 했지만요. 막판 들어 다시 한번 매도세 크게 커지면서 0.4%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장중에 반등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오늘 2.4% 가까이 빠지면서 10만 2천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0.3%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11만 9천원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LNF 역시 2%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장주들 크게 내리다 보니 일제히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요. 먼저 카카오게임즈 그룹 악재 속에서 오늘장 4.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42,650원에 형성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3%대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45,05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강했던 콘텐츠주가 오늘장 쉬어가는 흐름 보이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3거래를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2% 하락하면서 종가는 83,5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약세의 장비주인 리노공업 역시 부진했습니다. 종가는 1.1% 하락하면서 16만 1,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5G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5G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번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서 이번엔 중국 5G 기업들까지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건데요. 네, 국내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특별 지정 대상 명단에 추가한 건데요. 네, 최근 5G 관련주들 바닥 구간에서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외적인 이슈까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세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HFR 오늘장 4.7%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종가는 38,4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RFHIC와 RF머트리얼즈 동반 3%대 오름세에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RF머트리얼즈가 13,200원으로 조금 더 탄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와 솔리드 역시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최대 게임 업체인 텐센트가 게임 제작사 시프트업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오늘 대성창투가 부각됐습니다. 텐센트가 게임 승리에 이어진 니케이 글로벌 배급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제작사 시프트업의 지분 20%를 취득하게 됐는데요. 또 내년 초에 시프트업은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성창투가 시프트에 투자했던 이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오늘장 22%대의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3,585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